네, 안녕하세요.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어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번 주는 경기 지표에 대한 발표 때문에 시장에 좀 관망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또 어제는 GDP 발표,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망세에 마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에 대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단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마이너스 0.03%에서 나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오늘 밤에 있을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 지표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항상 내놓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중요한 경제 지표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시장이 좀 숨 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위치 안에서는 어제의 하락을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까지 했을 때 나스닥에 대한 반등세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자, 지난주까지의 반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다만 이제 한쪽 방향에 대한 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지지선을 테스트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자, 오늘과 같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캔들이 연출된다면은 어제의 하락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었던 사실 이 GDP 성장률에 대한 발표는요, 일단 시장에서는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석을 했지만은 파월 의장이 좀 더 공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경계심으로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6월 30일 오늘 현지에서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브레이크는 잡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위기를 오늘 코스피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미증시에 대한 하락보다는 방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증시가 2.8% 빠졌어도 어제 장중 내내 1.5%를 유지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마감 상태로 봤을 때는 1.8%로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긴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등락폭을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에 대한 등락폭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증시에 대한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자력으로 올라가는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어렵고 미증시에 대한 브레이크, 미증시의 반등, 미증시의 조정 모습들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요, 유가, 환율 이 부분들이 좀 진정되는,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유가, 환율이 진정될 수 있는 시기를 7월 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혼조세의 모습들을 따라간다면 어떤 키워드를 보느냐? 자, 그동안에 좀 노출되었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세일즈 외교. 자, 단순하게 마실 가듯 이 유럽 정상회의를 다녀온 것은 아니겠죠. 자, 이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번 이 유럽 순방에 대한 외교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특정 산업에 대한 이 수출 산업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순방을 세일즈 외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고요. 자, 이 기간 동안에 7개국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의 유럽 시장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구축하는 혹은 기술을 협력하는 이와 같은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 특정 국가를 좀 지칭한다면요, 프랑스와 체코를 두면서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그리고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의 근방 국가들에게는 방위 물자에 대한 협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 지난주 그리고 또 유럽 순방을 가기 이전부터 해서 이야기가 남았었던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들이 사실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다시 한번 또 회자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인 세일즈 외교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에 대한 이 다양한 수출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상당히 이 다양한 산업군 안에서의 순환매, 원전이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 유럽과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시장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답답합니다. 경기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자,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이더라도 유럽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럽에 대한 키워드를 보면서 종목들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종목들이 유럽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는데요. 자, OC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주가는 어제도 신고가가 좀 새롭게 경신이 됐습니다. 대러시아에 대한 원유, 천연가스에 대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부분들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속도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 자, 하나솔루션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시장에서 유럽에 대한 키워드를 살리자. 유럽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원전도 보고 신재생도 보고 방산도 보고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도 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CS 베어링의 주가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좀 배경이 되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CS 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CS 베어링보다는 등락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똑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기대감 놓칠 수 없겠죠. 자, 최근에 와서는 G2 파워라는 종목이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큰 상태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한신기계라든지 그리고 보성파워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추세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는 우진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들었는데 우진이라는 종목이 11,000원 라인대에서 14,000원대, 15,000원 근접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최근에 와서는 한국항공우주, 물론 이제 누리호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21선 복귀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대로템이 최근에 이 폴란드발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있죠. 자, 뭐 변동성이 좀 컸지만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이 뭐 살아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실질적인 유럽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산업과 종목들이 움직였다. 관심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에는 제가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우진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얘기를 꾸준히 들어왔는데요. 우진 종목이 좀 강한 상승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원전 관련된 키워드의 종목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탄력을 좀 볼 수 있는 종목 갖고 왔습니다. 한신기계 추천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 압축기를 제조하면서요. 원전 산업에 대한 제품을 공급을 해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꾸준히 원전 관련된 부품주로서 원전 기자재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뭐 일찍이 뭐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있었을 때 가장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좀 다양한 산업군 안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가 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이 종목 오늘 단기적인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탄력을 좀 보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또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라는 것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고요. 저는 그동안에 우진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자, 오늘은 우진 종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음 종목 그동안에 탄력이 있었던 종목을 다시 챙겨보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신기계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해서 당선이 되는 과정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만큼 고점 대비 조정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정을 마치고 주가를 좀 되돌리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21선 이동평균선에 올라탄 모습인데요. 때문에 좀 단기적인 탄력을 좀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반등폭을 좀 예상해 본다면요. 직전에 있었던 숄더 형태에 대한 어깨선. 자, 대략적으로 가격적으로 13,000원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오늘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9,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시장이 자력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슈가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많이 강조드렸지만은 유럽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자. 오늘 추천주는 한신기계입니다.